안녕하세요. 오늘은 몰롱도 용액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롱도 용액으로 오늘은 설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0.01 몰롱도의 설탕 수용액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어떻게 몰롱도 용액을 만드는지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롱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요. 몰롱도는 뭐였나요? 몰롱도는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주는 농도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롱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으로 정의를 하죠. 이때 용액의 부피의 단위는 리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의 단위는 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몰롱도는 몰 퍼 리터라고 하는 단위값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라지 M이라고 하는 단위로서도 표현을 하죠. 이 몰롱도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특히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험에서는 보통 수용액 상태로 실험을 하게 되고 이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이야기할 때 퍼센트 농도처럼 질량으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물질들의 양을 측정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액 같은 경우에 수용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질량을 재려면 그 수용액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그릇의 무게를 뺀 용액만의 질량을 재야 되기 때문에 질량으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용액이 담긴 그릇의 질량을 재고 그 뒤에 빈 그릇의 질량을 빼주어야지만 용액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귀찮을 수 있다, 불편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질의 질량을 재기 위해서 우리가 저울을 사용해야 되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 관계, 즉 개수의 비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고 질량으로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질량은 물질마다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 물질의 양을 표현할 때는 몰 단위로 묶어서 개수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서 그래서 용질의 몰로 분자를 정의를 하게 되었었죠. 오늘은 0.01 몰롱도의 설탕물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만들 용액의 양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우리가 한 번 실험할 때 50ml 정도씩 용액을 쓸 것 같고 총 5번의 반복 실험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용액의 소모량은 250ml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250ml보다는 조금 더 많이 용액을 만들어 둬야 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1리터나 되는 양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미리 예상해 보았을 때 필요로 하는 양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용액만 만들고 그 이상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용액의 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폐수 처리하고 용질을 아깝게 소모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장 적절한 양의 그 용액의 양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정도 부피의 용액이 필요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만들 거예요. 바로 오늘은 100ml의
용액의 양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몰롱도 용액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얼만큼의 용지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 양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쉽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설탕 수용액의 몰롱도는 0.01 몰롱도로 설정하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설탕 수용액의 최종 부피는 100ml, 즉 0.1L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용질의 양은 몰롱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즉 0.01 몰롱도 곱하기 0.1L는 0.001몰의 용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그 0.001몰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을, 즉 개수로 본다면 6.02 곱하기 10의 20승이 되겠죠. 네, 6.02 곱하기 10의 20제곱의 입자수를 직접 눈으로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 또는 부피라고 하는 다른 물리량을 통해서 그 0.001몰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게 되겠죠. 자, 이 0.001몰에 해당하는 설탕의 질량을 계산을 해서 그만큼 저울에서 취하면 되게 될 텐데요. 우리 몰과 질량의 관계 복습해 봅시다. 자, 몰과 질량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맞아요. 질량은 1몰당 질량 곱하기 몰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1몰당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탕의 화학식량, 즉 342를 대입하시고 우리 오늘 실험에서 필요한 양 0.001몰을 곱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설탕이 0.342g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0.342g의 설탕을 취하신 다음에 이를 물에 녹여서 최종 100ml를 만들어 주시면 실험에 필요한 0.01 몰롱도의 설탕 수용액 100ml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용액을 만들면 당연하게도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용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표준 용액 만들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용액을 만들러 가볼까요? 자, 실험실에 왔습니다. 이제 용액을 만들 건데요. 우리 표준 용액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부피 플라스크죠. 자, 여기에 부피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ml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지금 다양한 사이즈의 부피 플라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피의 부피 플라스크를 선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실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큰 부피의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작은 부피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0ml를 만들 거니까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찾아볼까요? 네,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지금 부피 플라스크의 목 부분에 보시면 갈색으로 표선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요 표선까지 물의 양을 정확히 맞췄을 때 100ml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탕을 측정하러 가볼까요? 자, 저는 지금 저울 앞에 와 있습니다. 코드를 꽂고 저울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네, 지금 전원을 켰습니다. 자, 이제 0.001몰에 해당하는 설탕, 즉 0.342g의 설탕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중간중간 이제 잘려서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약포지를 접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포지를 접었어요. 약포지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대각선으로 2번 접어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약포지에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포지의 무게를 빼고 실제로 시약의 무게만 재야 돼요. 그래서 요 저울의 이 부분을 보시면 같은 기호 요 부분이 있죠? 왼쪽 걸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걸 누르셔도 되는데 요걸 우리가 누르면 다시 0점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0점 조절이 된 상태에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자, 설탕을 올리고 올게요. 자, 지금 0.342g 정도의 설탕을 측정을 했습니다. 바로 요만큼의 양이 설탕 0.001몰이 되는 거예요. 즉, 저 설탕 알갱이들 안에 있는 설탕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0제곱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용지를 물 100ml에 녹이면 바로 0.01몰 농도의 설탕 수용액 100ml가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물에 녹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몰농도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100ml의 수용액을 만들 거기 때문에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비커, 그리고 한쪽에는 증류수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쟀었던 0.001몰, 그래서 0.001 곱하기 설탕의 분자량 342g, 그래서 0.342g을 쟀었던 설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용액을 만들 텐데요. 이 가루를 넣고서 100ml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설탕을 바로 요 부피 플라스크에 넣으신 다음에 물을 넣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시약, 설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약이 굉장히 이 부피 플라스크를 상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그런 물질일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산화나트륨 같은 강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피 플라스크를 약간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예요.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가 이제 상하게 되면은 안쪽의 벽이 얇아지면서 안쪽의 공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 100ml가 아니라 100ml보다 좀 더 큰 그런 부피가 될 수도 있어요. 즉 100.01ml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후에 실험을 할 때는 아무리 표선을 잘 맞추더라도 약간의 오차, 0.01ml의 오차가 생기면서 농도가 내가 의도한 것보다 아주 약간 묽은 그런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피 플라스크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바깥에서 그 용지를 녹여서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용지를 넣고요. 그 다음 증류수를 부을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증류수를 100ml를 다 부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증류수 같은 경우에 비커에 지금 우리가 옮겨서 먼저 녹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비커에 있는 모든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야 하거든요. 근데 옮길 때 이 비커에 지금 용액의 국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국물에 녹아있을 용질까지도 모두 옮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ml를 넣어서 용지를 녹여버리면 국물을 씻어 넣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전체 부피가 100ml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용지를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류수의 양은 보통 내가 만들고 싶은 용액 최종 부피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권장을 합니다. 즉 오늘은 100ml를 최종 만들 거기 때문에 20ml에서 25ml 정도 되는 물에다가 먼저 녹이고 그 다음에 씻은 과정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 20에서 25ml 정도의 물을 넣고 설탕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ml 조금 넘는 정도의 물만 넣고 설탕이 같이 가라앉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얘를 다 녹이고 올게요. 자, 설탕이 다 녹았어요. 이제 이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 플라스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부분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용액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이 위에다가 깔때기를 올려주시고서 용액을 부어주시면 흘리지 않고 용액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용액을 넣고 올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용액을 부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벽에 보시면 용액 국물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도 설탕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옮겨야지만 정확히 0.1몰 농도에 가까운 표준 용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것까지 씻어 넣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남아있는 증류수를 이용을 해서 이 벽에 있는 용지를 씻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스포이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벽에 있는 용액들을 씻어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 내려서 흔들어 주고 이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 반복 과정은 최소 3번, 그래도 한 5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갈 증류수의 양까지 고려해서 최종 100ml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많은 증류수를 써서 용지를 녹이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저는 6번을 반복해서 씻어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만큼이나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나머지 부분을 물을 채워서 목표선에 맞게 넣어주시면 최종적으로 100ml가 완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 부분에서는 목이 굉장히 좁아서 적은 양의 물만 넣어도 금방금방 수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스포이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씻기병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애가 씻기병, 영어로는 스퀴즈 보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퀴즈 하면 이제 쥐어 짜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힘을 줘서 약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 요게 이제 씻기병이거든요. 바로 요 씻기병을 이용하시면 비커도 씻으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스포이트로 했던 거를 이렇게 씻기병을 이용해서 벽 부분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비커를 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씻기병이 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이용해서 표선을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표선을 맞추실 때는 시선을 항상 표선과 평행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표선이 딱 일치하지가 않죠. 이 표선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시선을 이렇게 낮춰주시고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흰 종이를 대서 보면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흰 종이를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흰 종이를 가져오니까 표선이 더 잘 보이죠? 지금 높이가 바로 일직선으로 표선이 맞춰지는 높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렇게 맞추신 뒤에 그 다음에 스포이트나 씻기병을 이용해서 마지막 눈금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표선하고 수면이 닿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하고 유리의 친한 정도 때문에 둘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려고 해서 메니스커스가 아래로 오목하게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로 오목한 최저점이 요 표선에 닿도록 해야지 양이 정확히 맞는 것으로 부피 플라스크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선을 맞추고 나시면 뚜껑을 닫고 뚜껑을 엄지로 꽉 잡아주신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를 위아래로 뒤집어 가면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골고루 섞는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준 용액 만들기 완성이에요. 표준 용액 만들기 간단하죠? 몰롱도라고 하는 개념 역시 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별것 아니라는 거 이 실험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실험을 하실 때 이 필요한 수용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농도 설정과 부피 설정을 하신 뒤에 필요한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셔서 저울에서 측정하시고 이렇게 비커에다가 먼저 용액을 녹인 다음에 용질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씻음 과정까지 고려를 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표선을 잘 맞춰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준 용액 만들기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